어제 뉴욕 맨해튼에서 무장한 군용 트럭과 헬기까지 동원된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요원들의 단속에 항의하는 시민 중 일부가 체포되기도 했으며 불법 이민자 다수가 구금됐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H-1B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 지원자들에 대한 채용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자 수수료 인상이 미국 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뉴욕 등 미국 4곳을 포함해 전 세계 42개 제외 공간의 수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관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외교 공백은 물론 재외국민 보호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오바마 케어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을 철회하면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가 급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의 건강보험료가 약 40% 인상된다고 의회를 맹비난했습니다. 맨해튼 지하철역 계단에서 탯줄이 붙어있는 갓난아기가 버려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아이를 버린 사람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뉴욕 맨해튼에서 무장한 군용 트럭과 헬기까지 동원한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요원들의 단속에 항의하는 시민 중 일부가 체포되기도 했으며 불법 이민자 다수가 구금됐습니다. 연방 요원들은 어제 오후 맨해튼 차이나타운의 캐널 스트리트 일대를 급습해 상인 등 뉴요커 여러 명을 체포 구금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단속은 위조 상품 판매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IC, FBI, ATF 요원들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단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금됐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체포 작전 중 주변 시민들이 단속 요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체포를 방해하면서 큰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법 집행 작전 중 외설적인 욕설을 내뱉던 폭도들은 폭력적으로 변질돼 차량을 봉쇄하고 법 집행관을 폭행하는 등 법 집행 업무를 방해했다며 폭도 한 명을 연방 공무원 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SNS에 공개된 현장 영상엔 시민들이 IC 반대 구호를 외치며 항의 플랜카드를 들고 있고 법 집행관들이 장벽을 만들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단속이 진행된 로어 맨해튼 인근에선 국토안보부 수사관들이 사용하는 군용 트럭들이 무장한 연방 요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지나갔으며 상공엔 헬기 2대가 떠 있었습니다. NBC는 IC 요원들이 거리에서 불법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최소 4명이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구금자들은 맨해튼 남부에 있는 IC 시설인 26 페더럴 플라자로 압송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민 단속과 추방에 집중하느라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축시켰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연방 의원들이 연방 기관에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연방 하원 데이브 민 의원은 20일 댄 골드먼, 샘 르카르도 의원과 함께 펜 본디 연방 법무장관, 캐시 파텔 FBI 국장, 테런스 콜 DEA 국장 등에게 정보 요구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은 인력 재배치와 관련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일인 지난 1월 2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법무부 소속 인력이 이민 집행 업무로 정규 혹은 임시로 전환된 규모, 영향을 받은 사건 수, 인력 잔류 요청 거부 사례, 영향평가 지표, 조직 유지 대응 조치 등입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사법기관에 이민자 추방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올해 연방 마약법 위반 혐의 기소자 수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범죄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정작 그의 정책으로 인해 핵심 수사조차 중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마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 줄었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 가장 기소가 더딘 상황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공모 빚, 자금 세탁 혐의 등 마약 조직을 겨냥하는 데 쓰이던 중대 사건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는데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된 인원의 경우 약 24% 감소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H-1B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 지원자들에 대한 채용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자 수수료 인상이 미국 기업과 해외 고숙련 인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직후 월마트가 외국인 지원자 채용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마트 대변인은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 채용에 투자하고 있지만 H1B 인력 채용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1B 비자는 3년간 유효하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취업 비자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제도가 미국 기업의 경쟁력 유지와 사업 확장, 고용 창출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해왔습니다. 이 비자는 아마존, 메타, 구글 등 대형 기술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아마존과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 중인 월마트는 현재 2,000명 이상의 H1B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H1B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인상으로 매년 수천 명의 외국인 고숙련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미국 기업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미국 내 4곳을 포함해 전 세계 42개의 재외 공관이 여전히 수장 없는 외교 현장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관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외교 공백은 물론 재외국민 보호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21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173개 재외공관 중 대사 공석은 25곳, 총 영사 공석은 17곳으로 총 42개 공관이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공석 사태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 전 총영사가 광복절 기념사 논란으로 1월 4일을 표하고 7월 귀임한 뒤 후임자가 아직 임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휴스턴 총영사관은 정영호 총영사가 조기 귀국하면서 공백이 생겼고 호놀룰루 총영사관은 이서영 전 총영사 배우자의 관저 요리사 갑질 의혹으로 총영사가 사퇴한 이후 여전히 빈자리입니다. 이로써 미국 내 9개 총영사관 가운데 절반 가까운 4곳이 공석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외교부는 차석 공관장이 대리를 맡고 있어 공식적인 공백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실질적인 대응력 저하를 부인하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외교부는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히 인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인사 지연이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를 넘어 재외국민 보호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공관장 부재나 후속 인사 지연으로 인해 긴급 사안 대응이 늦어지고 재외국민 민원이나 사건 사고 처리도 지연이 우려됩니다. 연방 정부가 오바마 케어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을 처리하면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가 급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연방의회의 보조금 연장 거부로 뉴욕 주민들의 건강보험료가 약 40% 인상된다고 의회를 맹비난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연방의회가 올해 만료되는 ACA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연장을 거부하면서 14만 명에 달하는 뉴욕 주민들의 의료비가 40% 가까이 급등하게 됐다고 맹비난했습니다. ACA 보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1년 시행된 일종의 보험료 지원 정책으로 기존의 소득 상한선을 폐지, 보험료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는 가입자에게 제공됐습니다. 이 정책은 2022년 IRA에 따라 올해 말까지 연장된 바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에 대한 통지를 받기 시작했다며 당장 내년 보험료는 개인은 연평균 약 $1,400, 부부는 연평균 약 $3,000가 인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정부가 발표한 보험료 인상 예상에 따르면 뉴욕시의 경우 38%, 월 $211 인상이 예상됩니다. 지역별론 모호크밸리가 49%, 월 $270로 인상폭이 가장 클 것이 전망됐고 서던티어가 48%, 노스컨트리가 44% 인상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뉴욕시장 선거를 2주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조란 맘다니 후보가 여전히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맘다니 후보와 쿠오모 후보가 양자 대결을 할 경우 접전이 예상되지만 공화당 슬리와 후보는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미국 은퇴자 협회와 고담 여론조사가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맘다니 후보는 43.2%의 지지율로 28.9%에 그친 무소속 앤드류 쿠오모 후보를 14%포인트 격차로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오모 후보의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도 30% 벽을 넘지 못하면서 막판 추격전에 비상이 걸린 양상입니다. 그동안 줄곧 15%대의 지지율에 머물던 공화당의 커티스 슬리와 후보는 19.4%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크게 약진했습니다. 공화당 슬리와 후보가 사퇴하고 맘다니 후보와 쿠오모 후보가 1대1 양자 대결을 벌일 경우는 맘다니 44.6%,
쿠오모 40.7%로 격차가 3.9%포인트로 크게 좁혀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슬라와 후보는 어제 어떠한 상황에도 이번 선거에서 중도 사퇴하지 않겠다며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슬리와 후보 선거 캠프도 탄핵을 피하기 위해 주지사직을 사임한 쿠오모 후보는 이미 맘다니 후보에게 패배한 후보라며 슬리와 후보는 이기기 위해 출마했고 11월 4일 승리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 따르면 아직까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는 8.4%로 나타났습니다. 50세 이상 유권자의 80%, 65세 이상 유권자의 49%가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중장년층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생활비와 건강 비용에 가장 관심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 지하철역 계단에서 탯줄이 붙어있는 갓난아기가 버려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아이를 버린 사람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지난 20일 오전 9시 30분께 뉴욕 맨해튼 펜스테이션 지하철역 34번가와 7번가의 북쪽 123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계단 아래에서 신생아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시민들로 붐비던 시각이었습니다. 아기는 담요에 쌓여 있었고 탯줄이 그대로 붙은 채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며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즉시 911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응급구조대는 아기를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현재 아기는 안정적인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지하철역 일대를 통제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해 아기를 버린 사람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오전 9시 4분에 아기를 그곳에 두고 가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철역 외부에서 찍힌 영상엔 아이를 안고 있는 흑인 여성의 모습이 담겨졌으며 경찰은 여성과 아이의 연관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이혼율이 1980년대 초 이후 현저히 감소해 4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인종별 이혼율에선 아시아계가 가장 낮고 흑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가 연방 센서스 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혼 여성 1000명당 이혼 건수를 나타낸 정제된 이혼율이 지난 1980년 26.6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8년 20.5건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후 감소세가 가속화돼 2023년엔 14.4건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체 이혼율은 감소했지만 50세 이상의 황혼 이혼은 오히려 증가 추세입니다. 50세 이상 여성 1000명당 이혼율은 1990년 3.9건에서 2008년 11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후 안정세를 보이며 2023년 10.3건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3년 조사 기준 결혼 경험자 중 첫 결혼이 이혼으로 끝난 경우를 인종별로 보면 흑인이 41%로 가장 높았으며 백인 35%, 이어 히스패닉 27%, 아시아는 16%를 기록해 가장 낮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혼 중 40%는 결혼 후 10년 이내에 발생했습니다. 특히 5년 단위로 끊어 구분했을 때 결혼 후 5년부터 9년까지 기간이 2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론 첫 해부터 4년까지와 10년부터 14년까지 기간이 각각 16%로 나타났습니다. 출생지로 구분하면 미국 태생은 이혼율이 36%, 외국 태생은 22%로 나타나 외국 태생이 더 낮았습니다.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의 이혼율이 2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37%, 대학 재학 경험은 있지만 학위가 없는 경우 41%의 이혼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상원에서 통과된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 법안에 현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안엔 주한미군 병력을 총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지출할 수 없다고 명시됐습니다. 또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군 주도로 완전히 전환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전작권을 이양할 경우 국방장관, 주한미군 사령관, 인도태평양 사령관, 국무장관, 국가정보국장과 협의를 거친 인증서와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법안은 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최종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공포를 거쳐 법으로 제정됩니다. 뉴욕타임스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를 상대로 2억 3천만 달러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소송의 전 단계로 두 차례의 행정적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청구는 지난 2023년 말 러시아의 선거 개입과 2016년 트럼프 선거 캠프의 관련성을 조사한 FBI와 특별 검사의 수사 등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 여름 제기한 것으로 2022년 플로리다 마르라고 별장을 FBI가 압수수색해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법무부가 비밀 문건을 부적절하게 다룬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것이 악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메트로노스와 암트랙이 협력해 뉴욕시 올바니 구간 열차 운행을 복원하고 신규 서비스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구간은 이스트리버 터널 수리 공사로 암트랙 운행이 줄어들어 일부 왕복편이 임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 좌석 부족과 요금 상승이 이어지자 주 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암트랙은 오는 12월 1일부터 중단됐던 왕복 노선 중 하나를 복원하고 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석 요금을 최대 $99로 제한합니다. 메트로노스는 내년 봄부터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과 올바니를 오가는 새로운 1일 1왕복 노선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개청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제29차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전 세계 한인 경제인과 해외 바이어, 국내 기업인 등 2천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의 세계화와 지속가능한 협력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지구촌 곳곳에 사는 한인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모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글로벌 행사로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다소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